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0월 10일 월요일입니다. 한국은 한글날 대체 휴일이고 미국장은 정상적으로 열리고요. 비트코인 19,400달러, 이더리움 1,300달러. 지난주에는 러시아 전쟁 종료 기대감으로 살짝 반등 온 듯 하다가 10월 9일 크림대교 붕괴하고 미국 실업률 지표 나쁘게 나오면서 횡보 중이고요. 10월 13일 발표되는 미국 인플레이션율 이번 주 가장 핵심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미국 인플레이션율 여전히 8%대 높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10월 7일 발표된 미국 실업률은 3.5%로 미국 개인들 구직 활동 문제였고 현금 많아서 당장에 미국 인플레이션율 크게 하락오기는 쉽지 않을 듯 하고요. 그래도 당장에 예측만 하는 거지 확실한 수치는 나와봐야 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횡보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리플은 760원 플러스 3% 이상 반등이 좋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38%,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16.2%로 이더리움 비중이 10월 7일부터 여기 도미넌스 보시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팔고 리플하고 알트코인 매수를 많이 한다는 의미가 될 듯 하고요. 리플 강력한 호재가 떴는데 11월 16일, 17일 양일에 걸쳐서 영국 런던에서 리플 스웰 개최가 되고요. 2019년에는 전직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도 리플 메인 연사로 참석을 했었고요. 매년 주목받는 리플 스웰인데 유독 작년 리플 스웰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리플 SEC 소송에서 유리한 국면 차지하지도 못하고 SEC 의장으로 게리 젠슬로 오면서 당장의 리플 소송 종료될 만한 힌트를 주지 못했고요. 리플 재판 계속 끌고 나가려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작년과 비교해서 이번 리플 스웰은 분위기가 확연히 차이가 나고요. 올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폭락하고 6월부터 4개월째 19,000달러 부근에서 오르고 내리는 약세장에 진입했기 때문에 리플 SEC 재판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를 합니다. 올해 하반기 들면서 개인들 코인 투자 비중 확실히 줄어들었고 시장의 관심도 작아졌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에 리플 SEC 재판 종료가 되고 리플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있기 때문에 코인 업계들 리플 포함 거래소 세력이나 신규 코인 개발자들까지 미국 민주당이나 공화당에 로비를 많이 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만 봐도 중동, 러시아, 중국한테 당장에 힘을 못 쓰는 형국이기 때문에 지지율도 많이 내려온 상태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개인들 비중이 높은 리플 제재를 해제해주면 암호화폐 투심이 돌아오는 거고 전반적인 약세장이 코인판도 분위기 전환 가능할 듯 보입니다. 11월 중간선거 이후 리플 재판 종료 이슈는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이번 리플 스웰의 참석 인물들은 보통이 아니다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부터 보면 갈링하우스 리플 CEO 자주 나오는 분이죠. 두 번째가 램펄트 마스터카드 디지털 분야 CEO입니다. 마스터카드하고 바이낸스는 이미 코인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출시를 했고 마스터카드가 암호화폐하고 빠르게 연계를 하고 있고요. 리플에 관심이 많은 것은 리플 시가총액도 크고 투자자 많으면서 수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일상에 자주 사용하는 신용카드 회사가 빠르게 접근하는 것은 당연하다 보입니다. 리플만 보유를 하고 있으면 선불식 신용카드를 통해서 마스터카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리플을 현금처럼 결제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몇몇 질문 자주 주시는 게 그냥 현금 결제하거나 개인 은행 통장 연결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신용카드하고 무슨 차이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리플 100만원, 1000만원치 매수를 해가지고 신용카드하고 연계해서 사용을 한다면 오히려 수수료가 더 비싸고 그냥 현금 통한 일반적인 신용카드 사용하는 게 더욱 이득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 코인 고래들은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1000개 이상 있는 고래들 예로 들면 비트코인 한 개에 2,700만원 하니까 1000개면 270억입니다. 현금을 코인으로 전환해서 1000개 보유한 고래들보다는 비트코인 저렴할 때부터 장기간 홀딩해서 1000개를 보유했을 경우가 많을 듯 하고요. 한국의 경우에만 봐도 고래들 쉽게 해외 거래소에 있는 코인을 한국 거래소로 옮겨서 현금화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암호화폐 마스터카드와 연계된 신용카드가 있으면 수수료는 일반적인 신용카드보다 비쌀 수도 있지만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거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여행 와서 마스터카드, 비자 통용되는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여기서 리플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비트코인은 수수료가 비싸고 이더리움 역시 머지 업데이트 했다고 해도 공급량만 줄어든 거지 수수료는
수수료는 여전히 비쌉니다. 하지만 리플은 수수료 측면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교해서는 저렴하고 시가총액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에 36조 수준이고요. 때문에 리플은 비트코인, 이더리움하고 마찬가지로 가격 방어가 암호화폐 중에서는 잘 되는 편이고 리플 가격 변동한다고 해도 당장에 큰 하락은 없다 볼 수 있고요. 때문에 돈 많은 부자들이 리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이런 부자들이나 고액 자산가들, 정치인들 니즈를 마스터카드 CEO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리플 스웨에 참석을 합니다. 거기에 이분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 대표원의 고위직인데 담당 분야는 이머징 페이먼트 이노베이션으로 부서 이름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 거지 간단하게는 코인 결제 부서죠. 보수적인 주주 많은 금융사에서는 디지털이나 혁신 이런 이름으로 부서가 많이 존재를 합니다. BOA 코인 부서 고위직도 참석을 하고 여기 아마존 혁신 부서 대표도 리플 스웨에 참석을 하고요. 작년 8월 비트코인 3만 달러 2달 횡보하고 다시 반등할 때 아마존에서 비트코인 결제 도입한다고 루머가 있었죠. 비트코인 결제 속도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아마존처럼 잦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비트코인 결제 도입하기는 가능성이 매우 낮고요. 비트코인보다도 오히려 리플이 아마존 결제를 가능하게 되었다고 루머가 나왔다면 좀 더 어울렸다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코인 거대 반등 이후 기관들도 코인에서 일부 작코인도 있지만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같이 성장성 높은 코인도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이 들고요. 아마존이 코인 결제를 해도 시가총액 크고 개인 투자자들만은 리플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현실적이고 당연한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중경도가 여기 리플 스웨 이야기하는 것은 루머가 아니라 리플 공식 홈페이지나 리플 트위터 여기 계정을 검색해 보시면 이 화면하고 같은 구성을 찾을 수가 있고요. 중경도는 핵심만 가져와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리플 가격도 보면 760원 반등이 좋은데 당장에 리플 상승한다고 해서 추격 매수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미 리플 보유하신 가격들은 매도 타이밍을 보셔야 되는 거고 매수하고 싶다면 다음 리플 하락 올 때 모아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리플 매도 타이밍 이더리움 9월 머지 업데이트 이후 빠르게 가격이 폭락 오듯이 알트코인은 호재 소멸되기 직전부터 가격 변동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작년 리플 스웨 11월 9일하고 10일 양일에 걸쳐 있었는데 이때 리플 가격 보시면 1,5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리플 스웨 끝나기 전에 하락이 컸고요. 그러다가 700원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이후 올해 2월 비트코인 따라서 반등은 했지만 다시 400원까지 폭락을 했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미국 연준의 긴축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리플도 호재가 만약에 종료되면 빠르게 하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코인 투자에서 살아남은 투자자들은 고수가 많기 때문에 리플 호재되기 전부터 하락이 크게 나올 수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좋은 소식 바이낸스 CEO 장펑차오 올해 코인 산업의 인수와 투자를 위해서 10억 달러 이상 지출할 수 있다고 인터뷰를 했고요. 작년 장펑차오 1억 4천억 달러 투자를 했는데 올해는 좀 더 공격적으로 1빌리언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바이낸스가 1등 거래소고 절대 다수가 바이낸스 거래소 이용을 하기 때문에 바이낸스 거래소의 이런 코인 약세장에서도 미래를 준비한다는 마인드는 코인 가격 하락 방어에 좋을 수가 있고요. 코인이 2021년 대세 상승 거치면서 다수의 대중에게 노출이 되고 가능성을 보면서 코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장봉샤오도 이번 인터뷰에서 앞으로 전자상거래나 게임회사 지분 인수하는데 관심이 많다 핵심적인 분야를 이야기했고요. 앞에서 본 아마존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1등 회사 블리자드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인수를 했고 워렌 버핏도 블리자드 지분 투자 중이고요. 앞으로 게임 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거시경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올해 미국이 금리 4.5%까지 인상을 하며 한국이나 일본, 동남아는 강달러 고유가로 기업 도산이나 실업자는 늘어날 수가 있고요. 1997년 한국 생각하시면 당시에 실업자 급증하고 PC방 산업,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게임 분야가 많이 발전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장펑차오도 게임 분야도 관심이 많다 이야기를 하는 듯 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